수출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 다시 작성된 1차 경제개발 계획서. 1차 경제개발을 추진했던 핵심 참모들은 전부 잘리고 새롭게 앉혀진 경제관료들은 미국의 정책에 협조적인 인물들로 채워졌다. 당시 새 관료들은 박정희를 만나 이런 요구를 했다. 각하, 통화개혁의 실패로 자금 유치가 여의치 않습니다. 현실에 맞게 1차 계획을 수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단호히 거부했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수정을 한단 말입니까? 곧 미국으로부터 약속한 원조액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사업 자금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개발 계획의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찬물을 끼얹었다. 한국의 5개년 경제계획의 결함 때문에 우리는 약속한 금액의 전액까지는 원조해 줄 수 없겠다는, 그것도 한국의 언론을 통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었다. 그랬으니 어찌 됐겠는가. 당시 한국은 미국의 원조가 끊기면 붕괴하는 나라였다. 당연히 이 기사를 본 한국 국민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헉, 이게 뭐야? 미국의 원조가 끊겨? 갑자기 박정희는 사면 초과에 입장이 된다. 애초에 차기 대통령직에 오르기 위해 행했던 경제개발 정책이건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지지가 날아가게 생긴 것이다. 결국 62년 11월 박정희는 1차 경제개발 계획서의 수정을 지시하게 된다. 알았어. 고치도록 해. 그리고 새로운 계획서에는 미국의 요구사항이 대거 반영되게 된다. 종합기계제작소 같은 대규모 중공업 정책을 포기하라는, 수출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라는, 이런 식으로 말이다. 뜻밖의 상황. 당시 박정희는 기분이 매우 불쾌했다. 외자 도입과 수출 주도 경제는 그동안 군인들이 꿈꾸던 자력갱생 노선을 폐기하는 것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경제가 수출에 몰입해서 대외 의존적으로 변하면 결국 강대국에 종속된 경제 식민지가 되고 말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러나 이후의 경제 상황은 군사정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치닫게 된다. 60년대 당시는 전례 없던 글로벌 호황기였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수요가 엄청나 후진국들의 값싼 상품들이 날개 돋친 듯 팔리던 때였다. 신발, 의류, 가방, 인형 등등이었지. 때문에 수출 주도형으로 성장을 하던 나라들은 예외 없이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다. 60년대 가발 공장의 사진이다. 그러니 어찌 됐겠는가. 외자 도입과 수출 주도로 성장을 하게 되면 곧 강대국의 경제 식민지가 될 것이라 우려했던 군인들은 이것이야말로 고도 성장의 해법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아, 그게 아니었네. 그렇다면 군사정권은 이후로 어떤 모습을 취했을까? 뜻대로 안 됐다고 화를 냈을까? 겸연쩍게 웃었을까? 아니다. 대세에 편승하길 좋아하고 기회주의적이고 권력 유지를 위해서 민심의 인기가 절실했던 군사정권이 다음에 했을 일이야 뻔했다.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는 것은 다 우리 때문,
우리 때문이라고. 증권 파동으로 주식시장을 괴멸시키고 통화개혁으로 경제를 마비시키고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라며 수출 주도 성장을 한사코 반대했던 군사정권이지만 그렇게 이미지 마케팅을 하게 되는 것이다. 1967년 구로 수출산업공업단지 출범의 사진이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이후 수출은 군사정권의 정당성이 되어버리고 국가적 신앙으로까지 격상되게 된다.